저 역시 5년 전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전기차에 대한 정보가 훨씬 적었고 불안 요소는 더 많았던 시기였죠. 그때도 지금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비슷합니다. 전기차 화재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 충전 환경도 안 좋은데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저는 국산 전기차부터 테슬라까지 5년간 전기차를 직접 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고 그중 상당수는 오해에서 시작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를 타면서 직접 느낀 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그리고 솔직한 제 생각을 담아 전기차의 장점 5가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기차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전기차가 맞는지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맞는지 본인 취향에 맞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저렴한 유지비입니다. 자동차 비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 유지비, 그리고 차량 구매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이죠. 우선 유지비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운행 거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처음 구매하면 그 취득세, 그리고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충전 비용, 그리고 톨비, 주차비 할인 등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내연기관과 전기차 부품수 사이가 재미나게 물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부품수가 적으니 소모품에 대한 교체 비용도 훨씬 줄어들고 엔진 오일, 기어 오일 등 이러한 기타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전반적으로 유지비를 압도적으로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연기관과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부품 개수에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의 약 50% 정도 수준, 근데 이게 구동계 부품만 보면 99% 정도가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기차가 훨씬 비싸지 않아요? 절약하는 만큼 이미 더 큰 비용을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26년도니까 지금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전기차가 훨씬 더 비싸다는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 배터리 가격이 훨씬 높던 시절의 인식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풀옵션이면 5천만 원이 넘어가고 팰리세이드는 7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럼 전기차는 어떨까요? 물론 전기차는 고가 모델도 있지만 테슬라 모델 Y,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량이죠. 최근에 4,999만 원에 이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전기차가 무조건 비싸다고 말하기엔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충전의 편리함입니다. 요즘 법적으로 아파트나 공공기관에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충전 인프라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준비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유소 숫자와 비교해도 충전기 개수는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강남역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는 아직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도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 앞도 있고 회사 앞도 있고 자주 가는 곳의 충전 위치를 이미 다 미리 파악해둔 상태라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집밥이나 회사밥이 없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내연기관 차를 탈 때부터 일부러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주차해두면 충전이 되니까 오히려 훨씬 편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출퇴근만 하루 120km로 다니고 서울에서 공용주차장 할인도 많이 받다 보니 전기차 혜택을 진짜 많이 받으면서 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전기차 화재 때문에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안전성은 자동차에서 안전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고를 미리 막는 이런 예방 차원의 안전 기능이 다른 차량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8개의 카메라로 360도를 감시하면서 인공지능으로 위험을 빠르게 감지합니다. 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면 급하게 부고 연락을 받고 장례식에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마침 비도 엄청 내리는 날이었고요. 그때 이제 오토파일럿 켜고 이제 수원 근처에서 왕복 8차선 정도 되는 도로에서 제가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서 뭐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남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검정 우산을 쓰고 무당냉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전기차 화재,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전기차라고 해서 다 위험한 것도 아니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배터리와 종류와 차량 브랜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재로 많이 언급됐던 청라 사고의 경우 중국산 비유명한 배터리를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죠. 우선 배터리를 한번 말씀드리면 NCM계 배터리, 그러니까 3원계라고 하죠. 이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가 조금 더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이제 NCM 배터리로 이제 많이 제작이 되고, 특히 NCM 배터리는 구조상 화재에 더 취약한 편입니다. 배터리 이야기를 너무 깊게 하면 영상이 길어질 수 있어서 핵심만 알려드리면,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 차량이나 LFP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추천드립니다.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화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예를 들어 테슬라는 안전 테스트에서도 안전의 대명사로 알려진 볼보보다 25년도에 유료연격 테스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테스트 기관마다 다르고 이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자동차 유튜버로 이미 너무 유명하신 모카 채널에서도 테슬라 차량이 안전에서는 최고다라고 하셨었죠. 제가 2차전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서 배터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행감입니다. 주행감은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긴 하죠. 누구는 하대한 승차감을 좋아하고 누구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좋아하고, 저는 사실 뭐가 딱 좋다 이런 건 없었지만 저는 그냥 지금의 전기차가 가장 좋습니다. 조용하고 가속감을 탁 낼 때 내보는 이런 주행감이에요.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토크가 높다는 것, 즉 힘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 가속이 빠르고 운전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습니다. 또 엔진 소음이 없어서 정숙함은 압도적이죠. 처음 전기차 타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조용해서 차 안에서 스르륵 잠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타면 멀미난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거는 전기차의 특성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속과 감속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급출발, 급점거가 많으면 몸이 더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통 택시를 타실 때 그 택시 운전기사분이 좀 이렇게 급출발, 급점거를 많이 하시게 되면서 아마 겪으셨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 회생제동에 익숙해지고 가속과 제동을 부드럽게 다루면 이런 원페달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급정거 상황에서도 회생제동이 1차로 제동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작동하기 때문에 제동 거리도 짧아지고, 이러한 원페달 드라이빙 덕분에 운전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거는 진짜 써보신 분들만 압니다. 다섯 번째는 감성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나만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부남들이 퇴근하고 주차장에서 폰으로 게임을 하든 아니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집으로 간다는 약간 유머 섞인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았는데,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약간의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차 안에서 캠핑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고 노래를 부르고 맑은 하늘을 보며 누워서 얘기하는 그런 감성적인 일상 경험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다양한 개인 여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런 부분에서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이 확실히 넓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마무리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5년 전 처음 이제 기아 EV6로 시작해서 회사차로 아이오닉 5, 그리고 지금은 테슬라 모델 Y를 타고 있습니다. 전기를 타면서 진짜 저는 단 한 번도 괜히 샀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패턴과 성향에 따라 전기차가 안 맞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 영상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판단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